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를입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 유튜버 가전주부 그리고 말 많은 소녀로 유명한 최서영 작가님의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 에세이집입니다. 그럼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프롤로그 2017년 라이프스타일 유튜브 채널 가전주부를 개설한 뒤 감사하게도 여러 곳에서 출간 제안을 받았다. 내가 뭐라고 책을 내라는 제안을 해오는 걸까? 스스로 확신이 없던 그때는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몇 년 뒤 본격 수다 유튜브 채널 말 많은 소녀를 개설한 뒤로도 출간 제안은 이어졌다. 꼭 책을 내달라는 구독자들의 요청도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내 이야기를 여러 번 돌려보고 이 영상이 삶에 꼭 필요하다고 말해주는 고마운 사람도 있었다. 이 정도면 책을 안 내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전히 확신은 없었지만 뭐라도 써보기로 마음먹었다. 작가로의 데뷔라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두려움이 밀려왔다. 내가 정말 책 한 권을 쓸 수 있을까? 내가 쓴 책을 몇 년 후에 펼쳐봤을 때 부끄럽지 않을까? 스스로 흑역사를 만드는 건 아닐까? 자려고 누우면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돌아다녔다. 유튜브 영상이야 지우면 그만이지만 인쇄물로 남은 책은 다 걷어들여 불태울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부족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은 아닐지, 독자들이 내 의도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지는 않을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걱정이었다. 아직 글은 한자도 쓰지 않았지만 상상 속에서 나를 겁주고 있었다. 용기를 주기는커녕 밑바닥까지 끌어내리고 있었다. 그러다 생각난 영상이 하나 있었다.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을 때면 늘 찾아보곤 했던 빌리 아일리시의 토크쇼 영상이었다. 그녀는 결국에 모두 죽고 모든 게 사라질 거라는 사실, 아무리 멋진 일을 해도 아무리 이상한 일을 해도 결국엔 우리 모두 다 사라질 거라는 사실만이 자신을 안도하게 만든다고 했다. 단 몇 마디 말로 어떤 도전이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가장 와닿게 설명해 주었다. 작가라는 인생의 첫 도전 앞에서 움츠러들었던 그 순간 나는 빌리 아일리시의 그 시크한 눈빛과 말투를 떠올리며 다시 한번 용기를 냈다. 그래, 써보자. 사람들은 놀랍게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 그렇게 보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 남의 시선 같은 건 사실 10년만 지나도 아무 의미 없어질 연기에 불과하다. 두려움은 그보다 더 수명이 짧다.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지금 이 행동이 미래의 나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오지 않을까?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지와 같은 근거 없는 두려움은 현재의 내가 절대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만다. 그럴 때 차라리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어떨까? 내 인생은 이미 실패했다고. 빳빳한 새 노트에 첫 줄을 쓰는 건 어렵지만 낙서가 가득하고 찢겨진 종이엔 무엇이든 주저앉고 쓱쓱 써볼 수 있는 것처럼 이미 내 인생은 실패했다고 생각해보자. 여기서 실패했다는 말은 망했다는 말과 다르다. 여태까지 많은 실수들을 저지르고도 무사히 살아온 나니까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또다시 잘 살아가리라는 자조적인 자기 신뢰다. 살아가는 동안 흑역사는 생기기 마련이다. 의도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루며 실패 없이 살 수도 없다. 우리는 어차피 각자의 방식대로 조금씩 실패한 인생이다. 자신의 모든 선택에 일말의 후회도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저 조금이라도 후회하지 않으려, 지난 일에 아무렇지 않으려 애쓰며 산다. 하지만 그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의 일일 뿐이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의 공과는 언젠가 모두 사라져 지구의 먼지가 돼버릴 테니까. 그러니 뭐든 해도 된다. 2022년 8월 최서영. 잘 되는 사람의 멘탈은 따로 있다. 유리 멘탈, 쿠쿠다스, 겁쟁이. 마음이 여리다, 감수성이 풍부하다, 나약하다. 과거의 나를 설명하던 말이다. 멘탈갑, 자신감, 해내는 사람, 감수성이 풍부하다, 상담을 잘해준다, 성실하다, 건강하다. 지금의 나를 설명하는 말이다. 10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나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전보다 멘탈이 강해졌다. 세상에는 3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태생부터 멘탈이 강한 사람. 둘째는 태생부터 멘탈이 없는 사람. 다른 말로 양심이나 염치가 없는 사람. 마지막으로 태생부터 멘탈이 쿠쿠다스인 사람. 하지만 삶이 주는 마음의 굳은 살 덕에 뒤늦게 강해진 사람. 어려운 일을 겪고 그 일을 헤쳐나가다 보면 멘탈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나 역시 다사다난한 사회생활을 겪으며 서서히 단단해졌다. 나를 포함해 내 주변의 멘탈이 단단한 사람들을 살펴보니 그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 1. 남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 타인에 대한 인정이나 인간적인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자기 자신이 영향받는 일이 적다. 주위에서 남들이 어떤 영향을 주든 그들은 한결같았다. 해야 하는 일을 성실히 하고 본인들의 삶에 집중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구태여 불필요한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았다. 2. 실수에 과도하게 연연하지 않는다. 실수가 없을 수는 없다. 정교하게 짜여진 기계적 시스템에도 오류는 존재하니까. 다만 실수는 실패가 아니다. 실수 하나에 걸려 넘어져도 씩씩하게 일어나느냐 마느냐는 본인의 선택이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넘어져도 잘 일어나고 그 다음으로 잘 넘어간다. 내 결정이 틀렸다는 사실에 갇히지 않고 빠르게 단념하고 다음 스텝을 찾아낸다. 그들은 한결같이 그래서 어쩌라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그래도 할 일은 해야지, 다음엔 잘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금세 다시 시작하는 강한 사람들. 그들은 그럴 수 있지 하며 작은 실수는 웃어 넘길 줄 안다. 실수를 실패라 여기지 않는 태도는 어떤 일이든 마주할 수 있는 자신감의 근거가 된다. 그들은 과거의 실수를 밑거름으로 삼을지언정 그 실수와 앞으로의 내 삶의 인과관계를 굳이 나서서 만들지 않는다. 3. 미리 걱정하지 않는다.
누구나 미래를 알 수 없다. 막막해서 불안하고 실패할까봐 두렵고 넘어질까봐 걱정된다. 나열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이 불안감은 애초에 실체 없는 허상이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과도한 걱정은 당장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미래에 대해 걱정하느라 정작 눈앞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보지 못하는 게 더 큰일이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걱정만 하느라 해결하지 못한다면 작은 돌뿌리 하나도 못 넘으면서 산 넘을 걱정은 왜 하는 걸까? 두 부류의 가장 큰 차이는 문제 해결자인 나를 신뢰하는가의 여부로 갈린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해결해 나가면 된다는 건강한 자부심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해서 작은 변수라도 일어날까 전전긍긍하며 대비책도 아닌 걱정만 한아름 안고 사는 사람. 미래의 불확실성을 인지한다면 어떤 쪽이 더 효율적인지는 단번에 알 수 있지 않을까? 4. 감정 표현을 어려워하지 않는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제때 감정 표현을 잘한다. 자주 화낸다는 것이 아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화가 날 때 그 감정을 묵혀두고 한참 뒤에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알맞은 때에 현명하게 처절하게 털어낸다. 물리적, 심적 불편함을 여유 있게 해소해서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다. 반면에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회사에서 화나는 일을 겪었을 때 당장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에 와서 곱씹는다. 이런 뜻으로 말한 건가? 말을 곱씹고 망상의 나래를 펼쳐간다. 그 망상의 끝은 늘 엄청난 복수극이다. 그러면 부정적 감정이 내 안에서 끝도 없이 자란다. 그리고 그 감정에 휘둘려서 소중한 내 일상에 소홀해진다. 사람들의 생각은 외부로부터 유입된 정보에 의해 지배된다. 그중 나쁜 것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내 생각 안에 또아리를 틀고 그 생각의 찌꺼기는 두려움이나 증오 같은 부정적 감정을 만들어낸다. 그만큼 어떤 정보를 보고 듣느냐가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더더욱 주체적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에 아무 감정이나 들어오지 않게 적당한 울타리를 세워줘야 한다. 주도권을 다른 대상에게 넘겨주기 시작하면 나는 내 감정마저 스스로 돌볼 수 없게 되고 만다. 그러니 내가 원하지 않는 감정은 그때그때 거절하고 털어내는 편이 좋다. 5. 유연한 사고를 가졌다. 규정이나 한계가 없는 사고를 말한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다. 사고가 유연하니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너그럽고 여유로울 수밖에 없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편견 없이 관계 맺고 편견 없이 정보를 취한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앞으로 할 일의 인과관계가 거의 없다. 나는 이렇게 멘탈이 강한 사람들의 모습을 참고하면서 필요한 상황마다 그들처럼 대처하기 시작했다. 가끔은 생각지도 못한 실수나 예상하지 못한 무례한 사람 앞에서 멘탈이 바사삭 털리는 날이 있더라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렇게 한 계단씩 단단해졌다. 관심의 방향을 남이 아닌 나에게로 돌리고 실수에 과도하게 연연하지 않고 미리 걱정하지 않고 감정 표현을 어려워하지 않고 유연한 사고를 가질 것. 이 노력을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어느새
나를 비롯한 주변의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작은 일에도 그전보다 상처를 덜 받게 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정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다. 체력이 약해지면 인성이 좋을 수가 없다. 내 몸과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은 나와 내 주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다. 여기까지 잘 따라왔다. 다음 페이지에서 언급할 방법적 접근을 마저 읽고 잘 될 수밖에 없는 멘탈을 완벽히 나에게 장착해보자. 잘 될 수밖에 없는 멘탈 장착법. 예전에 나는 스트레스를 잘 받는 사람이었다. 늘 뭔가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특별한 이유 없이도 자주 불안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조급해지고 여유가 없어졌다. 삶이 불편해졌다. 하지만 나는 불편한 삶에 매몰되고 싶지 않았다. 매일 다른 하루가 시작될 텐데 그때마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삶이 되길 원했다. 그래서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멘탈을 나에게 완벽히 장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1. 운동하기. 마음만 단단해지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마음이 단단해지려면 몸이 먼저 단단해져야 했다. 사운드 바디, 사운드 마인드.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처럼 체력이 약하면 마음이 건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다. 처음엔 걸었다. 출퇴근을 제외한 걷는 운동은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차지했다. 나는 서서히 빨리 걷다가 달리기 시작했고 엄청난 성취감을 느꼈다. 헬스와 수영도 배우기 시작했다. 여러 운동을 짧게 배워보고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2. 일 미루지 않기. 내가 언제 제일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돌아보니 바로 일 때문이었다. 정확히는 일이 쌓여 있는데 하기 싫어서 빈둥댈 때가 고역이었다. 머릿속은 바쁜데 몸이 놀고 있을 때, 막상 일을 시작하면 스트레스나 불안감은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결국 하면 되는 것이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유 없이 그냥 하면 된다. 3.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기. 사서 걱정한다는 말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다. 미숙한 내가 혹여나 일어날지도 모르는 변수에 휩쓸려 버릴까봐 무엇을 하든 걱정부터 앞선다. 하지만 두렵다고 해서 피하기만 하면 그 두려움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마주해야만 알게 된다. 그것이 단단한 눈덩이가 아니라 콕 터뜨리면 깨지는 거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상상한 상황과 달리 실제로 맞닥뜨려 보면 걱정했던 것보다는 별일이 아닌 일들이 있다. 사회초년생 때 전화 공포증을 겪거나 큰 회의를 두려워하던 사람들도 막상 부딪혀 보면 어찌저찌 해낸다. 그런 경험이 몇 번 반복되면 그것을 해결해낸 역량을 재평가하게 되어 스스로 신뢰가 생긴다. 그 신뢰가 쌓일수록 나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자신감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생길 수 없다. 그래서 아주 소소한 것이라도 두려움을 이기는 선택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위에서 이야기한 3가지 방법을 실천한다면 잘 될 수밖에 없는 멘탈을 장착할 준비가 끝났다. 그중 두려움을 마주할 용기가 좀처럼 생겨나지 않는다면 프롤로그에서 언급했던 빌리 아일리시의 인터뷰를 떠올려보자. 어차피 우리는 작은 실패들을 반복하며 살아왔고 아무리 멋진 일을 해도
그 어떤 이상한 짓을 해도 어차피 다 죽으면 결국 잊힐 것이다. 그녀가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은 잘하든 못하든 시간이 지나면 결국 잊히기 때문에 내 모든 발자취에 큰 의미를 둘 필요도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다.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을 잊지 말자.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는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다는 유명한 비유가 나온다. 여러 가지 맛의 초콜릿이 담겨있는 상자처럼 우리 인생은 각자 색깔은 다를 수 있지만 행복과 불행의 총량은 모두가 비슷하게 짊어지고 간다. 언제 어떤 초콜릿을 먼저 꺼내 먹느냐의 차이일 뿐 모든 인생에는 똑같이 희노애락이 담겨 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는다면 지금의 좌절감이나 불안감과 같은 스트레스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 물론 언제든 안정이 혼돈이 될 수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맛의 초콜릿이 아직 상자에 남아있을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의연함과 다시 해낼 수 있다는 담대함을 가진다면 혼돈은 금방 지나갈 것이다.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좋은 길로 이끈다. 여러 실수와 변수에 가로막혀도 제 기준에 맞게 현명하게 대처하며 기민하게 반응하는 태도가 점점 더 나은 세계로 스스로를 인도하는 것이다. 넘어지고 부딪히며 지나온 날들 덕분에 그들 인생에도 안정기가 찾아왔으니 우리도 우리 인생에 그런 길을 내면 된다. 나 역시 변수를 만날 때마다 매번 다짐한다. 내가 처한 상황을 확대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직시해서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을 찾아내자고 말이다. 그렇게 현명한 해결과 선택이 어제보다 더 나은 내 삶을 만들어준다고 믿는다. 프롤로그 2017년 라이프스타일 유튜브 채널 가전주부를 개설한 뒤 감사하게도 여러 곳에서 출간 제안을 받았다. 내가 뭐라고 책을 내라는 제안을 해오는 걸까? 스스로 확신이 없던 그때는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몇 년 뒤 본격 수다 유튜브 채널 말 많은 소녀를 개설한 뒤로도 출간 제안은 이어졌다. 꼭 책을 내달라는 구독자들의 요청도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내 이야기를 여러 번 돌려보고 이 영상이 삶에 꼭 필요하다고 말해주는 고마운 사람도 있었다. 이 정도면 책을 안 내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전히 확신은 없었지만 뭐라도 써보기로 마음먹었다. 작가로의 데뷔라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두려움이 밀려왔다. 내가 정말 책 한 권을 쓸 수 있을까? 내가 쓴 책을 몇 년 후에 펼쳐봤을 때 부끄럽지 않을까? 스스로 흑역사를 만드는 건 아닐까? 자려고 누우면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돌아다녔다. 유튜브 영상이야 지우면 그만이지만 인쇄물로 남은 책은 다 걷어들여 불태울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부족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은 아닐지, 독자들이 내 의도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지는 않을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걱정이었다. 아직 글은 한자도 쓰지 않았지만 상상 속에서 나를 겁주고 있었다. 용기를 주기는커녕 밑바닥까지 끌어내리고 있었다. 그러다 생각난 영상이 하나 있었다.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을 때면 늘 찾아보곤 했던 빌리 아일리시의 토크쇼 영상이었다. 그녀는
결국에 모두 죽고 모든 게 사라질 거라는 사실. 아무리 멋진 일을 해도, 아무리 이상한 일을 해도 결국엔 우리 모두 다 사라질 거라는 사실만이 자신을 안도하게 만든다고 했다. 단 몇 마디 말로 어떤 도전이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가장 와닿게 설명해 주었다. 작가라는 인생의 첫 도전 앞에서 움츠러들었던 그 순간 나는 빌리 아일리시의 그 시크한 눈빛과 말투를 떠올리며 다시 한번 용기를 냈다. 그래, 써보자. 사람들은 놀랍게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 그렇게 보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 남의 시선 같은 건 사실 10년만 지나도 아무 의미 없어질 연기에 불과하다. 두려움은 그보다 더 수명이 짧다.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지금 이 행동이 미래의 나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오지 않을까?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지와 같은 근거 없는 두려움은 현재의 내가 절대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만다. 그럴 때 차라리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어떨까? 내 인생은 이미 실패했다고. 빳빳한 새 노트에 첫 줄을 쓰는 건 어렵지만 낙서가 가득하고 찢겨진 종이엔 무엇이든 주저앉고 쓱쓱 써볼 수 있는 것처럼 이미 내 인생은 실패했다고 생각해보자. 여기서 실패했다는 말은 망했다는 말과 다르다. 여태까지 많은 실수들을 저지르고도 무사히 살아온 나니까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또다시 잘 살아가리라는 자조적인 자기 신뢰다. 살아가는 동안 흑역사는 생기기 마련이다. 의도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루며 실패 없이 살 수도 없다. 우리는 어차피 각자의 방식대로 조금씩 실패한 인생이다. 자신의 모든 선택에 일말의 후회도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저 조금이라도 후회하지 않으려, 지난 일에 아무렇지 않으려 애쓰며 산다. 하지만 그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의 일일 뿐이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의 공과는 언젠가 모두 사라져 지구의 먼지가 돼버릴 테니까. 그러니 뭐든 해도 된다. 2022년 8월 최서영. 잘 되는 사람의 멘탈은 따로 있다. 유리 멘탈, 쿠쿠다스, 겁쟁이. 마음이 여리다, 감수성이 풍부하다, 나약하다. 과거의 나를 설명하던 말이다. 멘탈갑, 자신감, 해내는 사람, 감수성이 풍부하다, 상담을 잘해준다, 성실하다, 건강하다. 지금의 나를 설명하는 말이다. 10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나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전보다 멘탈이 강해졌다. 세상에는 3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태생부터 멘탈이 강한 사람. 둘째는 태생부터 멘탈이 없는 사람. 다른 말로 양심이나 염치가 없는 사람. 마지막으로 태생부터 멘탈이 쿠쿠다스인 사람. 하지만 삶이 주는 마음의 굳은 살 덕에 뒤늦게 강해진 사람. 어려운 일을 겪고 그 일을 헤쳐나가다 보면 멘탈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나 역시 다사다난한 사회생활을 겪으며 서서히 단단해졌다. 나를 포함해 내 주변의 멘탈이 단단한 사람들을 살펴보니 그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 1. 남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
타인에 대한 인정이나 인간적인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자기 자신이 영향받는 일이 적다. 주위에서 남들이 어떤 영향을 주든 그들은 한결같았다. 해야 하는 일을 성실히 하고 본인들의 삶에 집중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구태여 불필요한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았다. 2. 실수에 과도하게 연연하지 않는다. 실수가 없을 수는 없다. 정교하게 짜여진 기계적 시스템에도 오류는 존재하니까. 다만 실수는 실패가 아니다. 실수 하나에 걸려 넘어져도 씩씩하게 일어나느냐 마느냐는 본인의 선택이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넘어져도 잘 일어나고 그 다음으로 잘 넘어간다. 내 결정이 틀렸다는 사실에 갇히지 않고 빠르게 단념하고 다음 스텝을 찾아낸다. 그들은 한결같이 그래서 어쩌라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그래도 할 일은 해야지, 다음엔 잘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금세 다시 시작하는 강한 사람들. 그들은 그럴 수 있지 하며 작은 실수는 웃어 넘길 줄 안다. 실수를 실패라 여기지 않는 태도는 어떤 일이든 마주할 수 있는 자신감의 근거가 된다. 그들은 과거의 실수를 밑거름으로 삼을지언정 그 실수와 앞으로의 내 삶의 인과관계를 굳이 나서서 만들지 않는다. 3. 미리 걱정하지 않는다. 누구나 미래를 알 수 없다. 막막해서 불안하고 실패할까봐 두렵고 넘어질까봐 걱정된다. 나열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이 불안감은 애초에 실체 없는 허상이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과도한 걱정은 당장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미래에 대해 걱정하느라 정작 눈앞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보지 못하는 게 더 큰일이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걱정만 하느라 해결하지 못한다면 작은 돌뿌리 하나도 못 넘으면서 산 넘을 걱정은 왜 하는 걸까? 두 부류의 가장 큰 차이는 문제 해결자인 나를 신뢰하는가의 여부로 갈린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해결해 나가면 된다는 건강한 자부심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해서 작은 변수라도 일어날까 전전긍긍하며 대비책도 아닌 걱정만 한아름 안고 사는 사람. 미래의 불확실성을 인지한다면 어떤 쪽이 더 효율적인지는 단번에 알 수 있지 않을까? 4. 감정 표현을 어려워하지 않는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제때 감정 표현을 잘한다. 자주 화낸다는 것이 아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화가 날 때 그 감정을 묵혀두고 한참 뒤에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알맞은 때에 현명하게 처절하게 털어낸다. 물리적, 심적 불편함을 여유 있게 해소해서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다. 반면에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회사에서 화나는 일을 겪었을 때 당장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에 와서 곱씹는다. 이런 뜻으로 말한 건가? 말을 곱씹고 망상의 나래를 펼쳐간다. 그 망상의 끝은 늘 엄청난 복수국이다. 그러면 부정적 감정이 내 안에서 끝도 없이 자란다. 그리고 그 감정에 휘둘려서 소중한 내 일상에 소홀해진다. 사람들의 생각은 외부로부터 유입된 정보에 의해 지배된다. 그중 나쁜 것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내 생각 안에 또아리를 틀고 그 생각의 찌꺼기는 두려움이나 증오 같은 부정적 감정을 만들어낸다.
그만큼 어떤 정보를 보고 듣느냐가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더더욱 주체적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에 아무 감정이나 들어오지 않게 적당한 울타리를 세워줘야 한다. 주도권을 다른 대상에게 넘겨주기 시작하면 나는 내 감정마저 스스로 돌볼 수 없게 되고 만다. 그러니 내가 원하지 않는 감정은 그때그때 거절하고 털어내는 편이 좋다. 5. 유연한 사고를 가졌다. 규정이나 한계가 없는 사고를 말한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다. 사고가 유연하니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너그럽고 여유로울 수밖에 없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편견 없이 관계 맺고 편견 없이 정보를 취한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앞으로 할 일의 인과관계가 거의 없다. 나는 이렇게 멘탈이 강한 사람들의 모습을 참고하면서 필요한 상황마다 그들처럼 대처하기 시작했다. 가끔은 생각지도 못한 실수나 예상하지 못한 무례한 사람 앞에서 멘탈이 바사삭 털리는 날이 있더라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렇게 한 계단씩 단단해졌다. 관심의 방향을 남이 아닌 나에게로 돌리고 실수에 과도하게 연연하지 않고 미리 걱정하지 않고 감정 표현을 어려워하지 않고 유연한 사고를 가질 것. 이 노력을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어느새 나를 비롯한 주변의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작은 일에도 그전보다 상처를 덜 받게 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정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다. 체력이 약해지면 인성이 좋을 수가 없다. 내 몸과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은 나와 내 주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다. 여기까지 잘 따라왔다. 다음 페이지에서 언급할 방법적 접근을 마저 읽고 잘 될 수밖에 없는 멘탈을 완벽히 나에게 장착해보자. 잘 될 수밖에 없는 멘탈 장착법. 예전에 나는 스트레스를 잘 받는 사람이었다. 늘 뭔가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특별한 이유 없이도 자주 불안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조급해지고 여유가 없어졌다. 삶이 불편해졌다. 하지만 나는 불편한 삶에 매몰되고 싶지 않았다. 매일 다른 하루가 시작될 텐데 그때마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삶이 되길 원했다. 그래서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멘탈을 나에게 완벽히 장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1. 운동하기. 마음만 단단해지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마음이 단단해지려면 몸이 먼저 단단해져야 했다. 사운드 바디, 사운드 마인드.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처럼 체력이 약하면 마음이 건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다. 처음엔 걸었다. 출퇴근을 제외한 걷는 운동은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차지했다. 나는 서서히 빨리 걷다가 달리기 시작했고 엄청난 성취감을 느꼈다. 헬스와 수영도 배우기 시작했다. 여러 운동을 짧게 배워보고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2. 일 미루지 않기. 내가 언제 제일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돌아보니 바로 일 때문이었다. 정확히는 일이 쌓여 있는데 하기 싫어서 빈둥댈 때가 고역이었다. 머릿속은 바쁜데 몸이 놀고 있을 때, 막상 일을 시작하면 스트레스나 불안감은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결국 하면 되는 것이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유 없이 그냥 하면 된다. 3.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기. 사서 걱정한다는 말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다. 미숙한 내가 혹여나 일어날지도 모르는 변수에 휩쓸려 버릴까봐 무엇을 하든 걱정부터 앞선다. 하지만 두렵다고 해서 피하기만 하면 그 두려움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마주해야만 알게 된다. 그것이 단단한 눈덩이가 아니라 콕 터뜨리면 깨지는 거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상상한 상황과 달리 실제로 맞닥뜨려 보면 걱정했던 것보다는 별일이 아닌 일들이 있다. 사회초년생 때 전화 공포증을 겪거나 큰 회의를 두려워하던 사람들도 막상 부딪혀 보면 어찌저찌 해낸다. 그런 경험이 몇 번 반복되면 그것을 해결해낸 역량을 재평가하게 되어 스스로 신뢰가 생긴다. 그 신뢰가 쌓일수록 나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자신감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생길 수 없다. 그래서 아주 소소한 것이라도 두려움을 이기는 선택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위에서 이야기한 3가지 방법을 실천한다면 잘 될 수밖에 없는 멘탈을 장착할 준비가 끝났다. 그중 두려움을 마주할 용기가 좀처럼 생겨나지 않는다면 프롤로그에서 언급했던 빌리 아일리시의 인터뷰를 떠올려 보자. 어차피 우리는 작은 실패들을 반복하며 살아왔고 아무리 멋진 일을 해도 그 어떤 이상한 짓을 해도 어차피 다 죽으면 결국 잊힐 것이다. 그녀가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은 잘하든 못하든 시간이 지나면 결국 잊히기 때문에 내 모든 발자취에 큰 의미를 둘 필요도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다.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을 잊지 말자.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는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다는 유명한 비유가 나온다. 여러 가지 맛의 초콜릿이 담겨있는 상자처럼 우리 인생은 각자 색깔은 다를 수 있지만 행복과 불행의 총량은 모두가 비슷하게 짊어지고 간다. 언제 어떤 초콜릿을 먼저 꺼내 먹느냐의 차이일 뿐 모든 인생에는 똑같이 희노애락이 담겨 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는다면 지금의 좌절감이나 불안감과 같은 스트레스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 물론 언제든 안정이 혼돈이 될 수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맛의 초콜릿이 아직 상자에 남아있을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의연함과 다시 해낼 수 있다는 담대함을 가진다면 혼돈은 금방 지나갈 것이다.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좋은 길로 이끈다. 여러 실수와 변수에 가로막혀도 제 기준에 맞게 현명하게 대처하며 기민하게 반응하는 태도가 점점 더 나은 세계로 스스로를 인도하는 것이다. 넘어지고 부딪히며 지나온 날들 덕분에 그들 인생에도 안정기가 찾아왔으니 우리도 우리 인생에 그런 길을 내면 된다. 나 역시 변수를 만날 때마다 매번 다짐한다. 내가 처한 상황을 확대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직시해서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을 찾아내자고 말이다. 그렇게 현명한 해결과 선택이 어제보다 더 나은 내 삶을 만들어준다고 믿는다.